춘천시가 레고랜드의 5월 5일 개장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우려됐던 교통 혼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만큼 임시 개장 기간엔 예약제 운영을 통한 입장객 수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춘천시가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요에 맞춰 반려동물 산업 선도도시 조성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레고랜드 개장부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 중인 춘천시. 춘천시의 올해 주요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춘천시가 지역 목재를 활용한 문화공연장을 조성합니다. 또 특정 도심 구간에 목재 특화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관련 사업은 지역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가 지역의 이슈를 집중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춘천 지역의 이슈와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김난영 아나운서는 네. 지금 춘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춘천 레고랜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5월 5일 정식 개장이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네. 다만 레고랜드가 당분간 예약제 운영을 통해서 입장객 수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됐던 이 도심 교통 혼잡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네.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임시 개장 기간 동안에 교통 수요를 확인한 뒤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고랜드가 5월 5일 어린이날 정식 개장을 확정했습니다. 레고랜드 측이 셔틀버스 10대 운행 등 춘천시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면대교 개통 등 확실한 교통 분산 방안이 나오기 전까진 예약제 운영을 통한 입장객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레고랜드 측은 이곳 삼천동 주차장과 춘천역, 테마파크를 잇는 셔틀버스를 10대까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후 4달 가개장을 거친 뒤 추가 셔틀버스 도입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레고랜드의 유일한 진입로, 춘천대교로 연결되는 좌회전 차선은 330m까지 늘어납니다. 동시에 춘천역 일대 교통체계 개선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춘천시는 6월부터 선박을 활용한 레고랜드 입장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면대교 개통 전까지 입장객의 진입로를 최대한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경춘선 ITX 이용자의 레고랜드 입장료 할인 등으로 입장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강원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광 트램이 있습니다. 관광 트램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지금 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타당성 용역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원도 협의를 좀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 연휴 기간엔 시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2진입로인 서면대교의 개통이 예정돼 2025년까지 교통 혼잡에 따른 지역민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군부대와의 협업을 통해 임시 철교를 연결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서면대교 개통까지 교통 흐름의 최대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군부대 공정대하고 좀 협조를 해서 철골 가교라도 지금 놔야 되지 않을까. 군부대하고 힘들다 그러면 건설사하고라도 해서 교통을 분산을 해야만 춘천시 내의 어떤 그런 교통 대란을 그나마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내보고 싶습니다. 레고랜드는 오는 3월 26일 준공 기념식을 열고 앞서 준비된 여러 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섬 지역에 개장되는 레고랜드의 성공 여부는 다음 달 임시 개장 기간 효율적인 교통 흐름 개선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반려견 수는 232만 마리로 불과 4년 전인 2016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인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사업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최근 동물보호센터 보강 등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춘천시가 올해 반려동물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보드라운 갈색 털에 검은 얼룩무늬가 눈에 띄는 작은 강아지. 어미 뱃속에 든 채로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해 지난해 겨울 태어난 이른바 믹스견입니다.
센터의 보살핌 끝에 마침내 새로운 반려인을 만나 입양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시설을 보강해 이전 신축한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현재까지 유기견 338마리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살려면은 많지만 어차피 얘들은 분양이 되지 않으면은 안락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분양을 하려고. 춘천시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창업과 제품 생산,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각종 시민 참여 행사 등을 마련해 반려동물 동행 문화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해 올해 모두 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실외에서 사육되는 애견을 위한 중성화 사업과 바이오 인식 기반 동물 등록 시범 사업 등 유기견 발생 예방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반려동물 산업의 중심에 서겠다는 보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반려문화 축제, 시민교육, 반려동물 복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신규로 반려동물 산업 창업 육성을 통해서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지향하는 춘천시의 반려동물 산업이 새로운 지역 문화산업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레고랜드 개장부터 여러 이슈를 낳았던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까지 춘천시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앞서 살펴봤던 여러 이슈들에 더해서 올해 춘천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내용과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레고랜드 측과 강원도 그리고 춘천시정부가 아주 슬기롭게 동맹을 맺듯이 협약을 잘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그랜드 오픈하지 말자. 일단 사람들이 오는 총량 대비해서 우리가 교통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4월달 시험 운행 기간 동안 일단 최소 인원을 일단 사전 접수한 대로 일단 관광객을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점차 늘려가다 보면 어디가 포화 지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들어가는 춘천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교로부터 공지천 사거리까지 거기서 막힘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교통의 심각한 지점이다라고 보고 다시 대책을 세워서 그 이상 인원은 받지 않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달라는 주문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ITX하고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레고와 함께. 그래서 춘천으로 오는 게 레고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춘천을 만나러 오는 낭만 여행이 되도록 ITX 안에도 저희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 문화 프로그램들을 담길 건데 그래서 ITX를 이용하시는 분들 춘천역에 내려서 레고가 준비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하는 방안도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바는 1년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정말 최악의 교통 대란이 오지 않게 사전 예방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 시민들이 여러 불편들을 호소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게 시장이 다 책임졌던 건 아니고 민간 버스 회사에서 이걸 감당하다 보니까 뭔가 시민들이 불만들을 제때 적시 해소를 못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공영제가 되면 이제 시장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시민의 편리를 도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목적이 바로 공영제가 시작되는 거고요. 또 민간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된 적자 때문에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노동 환경이 별로 썩 좋지도 않았으니 좋은 서비스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
그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게 버스 회사의 운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적자되거나 서비스가 다시 재생산되지 않은 그런 구조는 이제 멈춰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공영제가 시작되면 농촌에 계신 분들 특히 버스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자기 집 앞에 세우는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셔도 되고요. 또 노인분들이 노선 때문에 여러 불편을 겪었어요. 그런 문제들도 아마 일거에 해소가 될 겁니다. 다양한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공영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아마 야, 대중교통이 이렇게 나한테 아주 딱 맞는 옷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아주 편리를 주는구나. 그걸 체감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이 자가용 대신에 전기로 된 시내버스가 아주 여유롭게 활보하는, 그래서 정말 상쾌하고 그런 건강한 우리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화동 하수종말 처리장이 한 30년 정도 되니 노후화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이 하수 처리 수요에 제때 부응하지 어렵게 된 상황이 됐어요. 증설을 하거나 뭐 이러는 과정에 증설을 하는 것보다는 이전하는 게 더 유리하고 또 우리 춘천을 아주 넓게 새롭게 쓰는 도시 공간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전의 필요성들이 이미 대두가 돼 있었죠.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해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하수종말 처리가 딱 막고 있으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후화와 또 증설의 필요성 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의하모 일대와 또 춘천역 주변에 그 역세권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의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노후화가 돼서 조금 냄새가 납니다만 이전을 하게 되면 다 지하화가 돼서 전혀 냄새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전한 부지는 물론 춘천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부터는 아주 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 생활을 침해할 단 1%의 이유도 발생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그 하수종말 처리장 물론 한 3천억 정도 들어가고 한 6, 7년 정도 장기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춘천의 장기 비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불가피한 이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시가 지역 목재를 활용한 문화공연장을 만듭니다. 춘천시는 춘천 목재산업단지에서 자재를 조달해 2025년까지 의암공원에 문화공연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도청사 앞에서 남부사거리 구간에 목재 특화거리와 시민 목공 체험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구간 내에 창작 공작소를 활용한 시민 목공 체험관에서는 목재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장애인이 살만한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춘천시는 춘천 호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4개의 수행기관을 모집해 중증장애인 40명과 전담인력 4명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를 보다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춘천시의 한 조립식 컨테이너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춘천소방서는 21일 오전 7시쯤 사북면 지암리의 한 조립식 컨테이너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19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고 집 안에서는 66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